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의 규모가 주식 시장 규모의 2배라고 해요. 약 2배. 이 이유를 살펴보면 주식은 주로 발행하는 주체가 기업에 한정되지만 채권은 이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정부, 나라에서 발급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 발급하는 채권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2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갖다 붙여보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물론 옛날 자료라 2013년까지 보이지만 그냥 추세적으로 봐도 이 채권이 주식보다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 가격과 이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이 가격과 금리가 서로 정반대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이제 보통의 상식입니다. 이제 이걸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채권을 하나 샀습니다. 100만원짜리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 쿠폰 금리가 5%입니다. 그러면 1년에 5만원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 팔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시중 금리가 5%에서 10%로 올랐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채권은 이자 수익이 5만원인데 이 10%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새로 발행되는 이 채권은 같은 100만원을 구입했을 때 이자가 1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럼 5만원 이자 발생하는 게 있고 10만원 이자 발생하는 게 있으면 이거 누가 제 거 살까요? 이거 안 사겠죠. 다 요거 살려고 할 겁니다. 같은 돈에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거를 팔려고 하면은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되겠습니다. 한 95만원에 할게요. 왜냐면 얘보다 이 10만원보다 5만원 이자 소득이 적으니까 그만큼 이 가격에서 5만원 할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5만원 해서 가격이 다운됐다. 근데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올랐더니 가격이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 금리가 1% 금리로 떨어져서 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소득이 1만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제 거를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5만원 받는 게 1만원 받는 것보다 좋으니까요. 그럴 때 저는 가격을 이 4만원만큼 더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104만원.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막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되나요? 이 위험자산을 더 선호합니다. 이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이라고 보면은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해요. 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가격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이 가격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랑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에 팔던 거를 이 95만원에 팔 수도 있지만 이 100만원을 유지를 하고 이 5만원 주던 이자를 한 10만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거나 이자,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 이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가격과 이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제 세 가지 시장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신용 등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이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현금의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이걸 한번 그려서 보면 이 돈이 3개가 있었고 이 물건이 또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물건 하나를 살 때 이 돈 하나를 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돈이 이렇게 시장에 풀리고 물건은 그대로 있다라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때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보다 이 돈의 파워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이 돈의 이 구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신규 채권을 새로 발행할 때 금리를 그만큼 올려야겠죠. 더 많은 돈을 받아야지만 이 떨어진 구매력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신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때 기존 채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금리가 5%였다가 10% 이렇게 올랐다고 해보면 이 기존 채권인 5%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의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기존 채권의 가격까지 하락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생겼더니 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은 이 채권의 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 BBB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BBB이거나 그 이상이면은 우린 IG라고 합니다. Investment Grade라고 해서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하고요. BBB보다 그 아래인 경우는 우리가 정크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아서 IG였다가 등급이 떨어져서 이렇게 정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요거를 Fallen Angel이라고 합니다. 추락하는 천사가 되고요. 반대로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정크였다가 IG로 올라가는 경우를 반대로 라이징 스타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별이 되네요. 이 IG와 정크의 규모를 보면 이 IG가 정크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해요. 이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채권 시장의 큰 손들이 채권을 살 때 이 IG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정크에 있는 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G가 정크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이 라이징 스타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크고 반대로 펄른 엔젤이 되면 이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가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있고요. 여기에 가상 금리가 붙게 됩니다. 가상 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게요. 프리미엄. 그래서 이 국채 금리를 디폴트로 두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크냐 작냐에 따라 이 가상 금리가 크게 붙을 수도 있고 작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시장 이제 경제 상황이 좋을 때와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금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시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금리는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가격과 금리는 반대이니까요. 그리고 가상금리는 이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리스크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를 살펴보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당연히 리스크는 그에 따라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듯이 이 국채금리와 가상금리는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채금리는 올라갈 때 가상금리가 내려가고, 국채금리가 내려갈 때 가상금리는 올라가고. 이번에는 신용등급이 좋은 IG라고 해볼게요. IG 채권이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게요. 이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와 가상금리 둘 중에 이 국채금리의 비중이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채권의 금리가 뭐 5%다라고 했을 때 국채금리는 여기에서 뭐 한 4% 정도 차지하고 가상금리가 한 1%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국채금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정크 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크 채권은 아무래도 이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같은 5%라고 하더라도 5% 말고 다른 더 큰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니까 이거를 한 10%라고 보죠. 그러면 이 국채금리는 4%로 동일해도 이 가상금리가 요만큼이나 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신용등급이 낮은 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신용등급이 낮은 정크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금리가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합니다. 가상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IG는 국채금리를 따라간다. 아주 정말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크본드는 가상금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국면별로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살펴볼게요. 이 경기가 하강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때 이제 국채금리와 가상금리를 살펴보면 여기서 봤죠. 시장이 좋을 때 국채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상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국채금리를 따라가는 IG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정크본드는 이 가상금리를 따라가는데 가상금리가 낮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경기 상승 국면을 맞이해서는 IG보다는 이 정크본드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가격 상승 여력으로 그 자본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경기 상승점에서 이제 하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국채는 금리가 낮아지고 가상금리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채금리 비중이 큰 IG는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정크본드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IG를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기가 올라갈 때는 정크본드에, 경기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IG 본드에 투자를 하면 각 경기 그 국면별로 내가 어느 방향에 배팅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채권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좀 신기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두레이션입니다. 이 단순히 번역하면은 기간이잖아요. 이 채권의 기간이라 하면 그냥 떠올렸을 때 만기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의 정의를 찾아보면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기일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되겠죠. 쿠폰 금리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 현금 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래요. 그래서 이 단위가 이 연입니다. 몇 년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만기가 5년이에요. 쿠폰 금리가 1%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1만원을 받을 거고, 2년이 지났을 때 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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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5년 이제 만기가 되면은 1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101만원을 받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만원에 1년 곱하고 1만원에 2년 1만원에 3년 1만원에 4년 101만원에 5년 이 숫자를 다 더합니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05가 되겠고 최종적으로 만기일 때 우리가 받는 돈,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총 받는 금액은 원금 100만원에 5번의 이자를 합친 105만원이 되겠죠. 이 105만원이 분모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요. 이게 4.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4.9년, 이게 이 100만원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죠. 사실 설명하는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기간, 만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민감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베타라고 있어요. 이 베타는 그 특정 주식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민감도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는 이 주식 시장의 베타 같은 개념으로 이 듀레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 금리가 1% 상승을 했다. 이럴 때 이 채권 가격은 1% 하락합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5년짜리 채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이제 조건일 때, 즉 금리가 1%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아니죠. 올라갔을 때죠. 금리가 1% 올라갔을 때 가격이 5배가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감도예요. 1년짜리보다 5년짜리가 금리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단순하게 곱하기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이 듀레이션, 즉 민감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투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 듀레이션을 어떤 것으로 하냐, 그러니까 단기 채권으로 하냐, 이 장기 채권으로 하는 거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 투자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가상금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채를 더 사게 유인하려면 이 금리를 올려야겠죠. 반면에 리스크는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상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봐야 할 대목은 요 가상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는 건데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상금리의 비중이 큰 하이힐드 채권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정크펀드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때는 듀레이션을 길게 잡는 겁니다. 이 듀레이션을 길게 잡으면 그만큼 이 금리 상승, 이 금리 하락,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가격 그 차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채권이라 함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 하락분을 좀 보존하기 위한 보험 용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고 이 경기가 좋을 때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S&P 500이랑 비교한 차트를 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그 왼쪽의 그림이 이 하이힐드 채권의 그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S&P 500 지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흐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이 S&P 500이 좀 더 뾰족뾰족해요. 이 하이힐드 채권은 완만하죠. 그래서 수익률을 비교하면 둘이 거의 비슷한데 반해서 이 안정성, 이 변동폭은 이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이힐드 채권에 더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막연히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가 이제 하강할 때를 살펴볼게요. 이때는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가상 금리는 오르겠죠. 아무래도 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리스크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상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국채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IG 본드, 일반 투자 적격 상품, 쉽게 말해 그냥 국채입니다. 국채에 투자를 하고 이때도 역시 듀레이션을 길게 해서 이 금리 하락에 따른 그 가격 상승을 이제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면에서는 미국에 있는 채권 ETF 중에 TLT라는 상품을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때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TLT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 위에가 TLT입니다. 요 TLT는 20년 국채로 편성이 된 건데요. 이 탑 10,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12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다 이 재무부에서 발행한 국채이고 만기가 2048년, 2049년으로 해서 다 20년 이상입니다. 쿠폰 금리는 대략 한 2.5에서 뭐 3.2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요건 반대되는 단기 채권인데요. 1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만기가 보통 2022년에서 2023년이고 쿠폰 금리는 장기채보다는 좀 낮죠. 여기는 한 1.7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요 TLT라는 요 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가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 플러스 요 쿠폰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해서 요 상품을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투자 전략을 포함해서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이 어떤 건지 잘 선택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